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2차 곡선과 직선의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과 직선의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복습 삼아 원과 직선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원과 직선의 관계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처리했었지? 원과 직선?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을 그린다고 하자. 그럼 직선을 원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도록 그릴 수 있어? 우리 히터 끌까? 너무 아늑하고 좋지. 하지만 준서야, 너가 졸린 건 히터 때문이지 맞지? 아니야? 소소하다.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어쨌든 이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지거나 뭐 이렇게 그려지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맞지? 그래서 우리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총 세 가지가 있고 만나지 않는다, 접한다, 그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기억해? 어떻게 했었어?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 첫 번째는 점집고로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뭐지? 판별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한테 판별식으로 쓰지 말라고 했어 쌤이. 근데 그거는 원이 가진 기하적 성질 때문에 점집고가 훨씬 편해서 그래. 근데 여기는 이제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은 점집고를 못 써. 그 방식으로 못 쓴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뭐랑 같다는 사실을 반지름과의 어떤 대소로 반드시 판단해내는 보장이 있거든. 근데 타원이나 포물선이나 쌍곡선에 저런 반지름과 같은 요소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그 2차 곡선들은 점집고를 풀 수가 없어. 물론 점집고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른 거리를 위해서 쓰겠지. 하지만 직선과 그 2차 곡선과의 위치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점집고를 쓸 수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돼. 보통 그래서 계산이 매우 더러워져. 조금이 아니고 어쩔 수가 없어. 2차 방정식 할 때, 원일 때도 더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한 거거든. 근데 이제 얘는 2차 곡선은 답이 없어서 그냥 무조건 써야 되고 더러운 계산 해야 돼. 이렇게.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2차 곡선과 직선 위치 관계는 무조건 이제 판별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 아까 2차 곡선의 일반적인 형태를 ax 제곱 더하기 by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y 더하기 2는 제로라고 썼어. 그리고 이 친구랑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과의 관계를 처리하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2차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 이제 포물선이 물론 이제 아래로 부록한 2차 곡선 그려도 상관없어. 이제 편의상 이제 우리가 이런 케이스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타원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쌍곡선이 있다고 치자. 쌍곡선은 뭐 전문선을 그려줄까? 전문선을 적당히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을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이쪽으로 기울기 양수인 쪽으로 그릴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거 둘이 연립했을 때 지금 포물선이니까 여기는 그 축이 y축에 아니 x축에 평행하지 않았지? 그러면 x제곱 앞의 개수 a가 0인 거야. 괜찮지? 자 지금 그거 오케이. 야.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럼 판별식 양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0이고 얘가 음수면 되겠지. 거꾸로 썼는데? 맞지? 다 보고 있었지? 쓰라야 보고 있었지? 그치? 자 저렇게 되는 건 문제 있어 없어? 문제가 없다 맞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포물선에선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판별식 끝나. 깔끔하잖아 맞지?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이 m이 0일 때 포물선 m이 0이면 무조건 교점 몇 개 생기지? 한 개 생기지 맞지? 포물선은 m이 0일 때는 교점 무조건 한 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아.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원 봅시다. 타원도 똑같아. 타원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이 경우가 판별식이 음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양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얘는 이제 식을 정리해 보면 거기에 쌤이 써놨거든. 거기 27페이지에 강의노트 27페이지에 그 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거기 정리하시고 쌤이 있는데 저게 실제로 계산하기 너무 귀찮아서 이제 쌤도 책 참고해서 사실 정리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2차항 계수가 항상 a 더하기 bm 제곱이 나오고 저기 a라는 것은 사실 타원에서는 원래 그 분모 x 앞의 계수랑 관련해서 무조건 양수야. b도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a 더하기 bm 제곱이 무조건 양수가 돼. 이해했어? 저희 그리고 쌍곡선 저거 설명이 약간 잘못됐는데 다시 해야겠게. 그러니까 봐봐. 지금 이거를 연립해서 정리하게 되면 a 더하기 bm 제곱 이렇게 2차항 계수가 만들어지거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사실 라지 a는 누군 거지? 원래 x 제곱 앞의 계수가 a 제곱분의 1이란 말이야. 타원의 방정식 정리하면 어떤 걸로 만들어져? a 제곱분의 x 빼기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b 제곱분의 y 빼기 무언가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치? 항상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반드시 타원이라면. 그러면 요 친구가 b 제곱이 x 제곱 앞에 계수가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 a는 b 제곱인 거야. 괜찮니? 그다음에 a 제곱이 y 제곱 앞에 계수가 되겠지. 그래서 b는 a 제곱인 거야. 그러면 a와 b 모두 뭐 이미 보장돼? 양수 이미 보장되겠지. 그러면 양수 더하기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가 되는 거야. 사실은 저기 a와 b가 또 음수인 경우도 만들 수, 양변 마이너스 1 곱해도 상관없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값들은 이제 0이 아니라는 사실은 팩트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a가 음수면 b도 음수야 되거든. a와 b는 그 타원에서 무조건 부호가 같아야 돼. 괜찮아? 아까 우리 타원 그 2차 곡선에서 AB가 양수가 이게 타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잖아, 맞지? 맞지? 그래서 A와 B의 부호가 무조건 같아서 저 친구는 0이 될 수 없어. 이렇게 그럼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으로 그의 개수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써는 거야, 사실은. 괜찮니?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는 그러니까 잘못 쓴 거지. A는 A 제곱, 이거는 사실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B는 B 제곱,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어졌냐면 거기 2차항 계수가 어떻게 써야 되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A는 B 제곱이 되고 B는 A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러면 거기 주어진 식이 2차항 계수가 이게 쌤이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정리를 했더니 뭔가 약간 논리적 오류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2차항 계수 거기 정리된 걸 보면 a 더하기 bm 제곱이 2차항 계수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럼 이것도 써봅시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a 제곱분의 x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 될 거고 빼기 b의 제곱분의 y 빼기 무언가의 제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x 제곱 앞의 계수는 뭐가 돼? b 제곱이 되겠네. 그러니까 a가 b 제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y 제곱의 계수는 a 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를 정리하게 되면 여기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m 제곱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얘는 그럼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0이 될 수 있다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괜찮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a 제곱이 m 제곱이 a 제곱분의 b 제곱이 된다면 이거 둘이 연립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이 된다는 게 사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사실 생각해봐. 요 친구 줄기 얼마지? a분의 b잖아, 맞지? a와 b가 모두 양수라면 요 친구 줄기 얼마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 그럼 이 경우는 지금 뭘 말하는 거지? 기울기가 a분의 b이거나 마이너스 a분의 b인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 친구랑 평행한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친구와 쌍곡선의 그 직선들과 쌍곡선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랑 평행한 직선을 그린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그리면 몇 군데 만나? 무조건 한 군데 만날 수밖에 없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판별식과 무관하게 무조건 한 개 만날 거야. 판별식을 못 쓰는 거 사실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이제 1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 정확히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겠지.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교점 몇 개야? 한 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평행한 그러니까 m의 값이 a분의 b와 같거나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면 그때는 교점이 이제 한 개거나 0개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명이 잘못된 부분은 거기 a가 a제곱 b가 마이너스 b제곱 저 부분이 좀 잘못된 거. 맨 첫 번 동그라미 3번 쌍곡선에서 첫 번째 줄이 잘못된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줄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줄에 보면 저게 같으면 저렇게 되니까 정근선 평행에서 한 점과 한 점의 교점을 가지거나 아니면 정근선과 일치한 경우에는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올릴게. 자, 그 다음에 만약 얘가 여기에 되지 않는다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이 0이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아까 저기서 그렸던 것처럼 얘보다 더 완만하거나 얘보다 더 가파르게 그릴 건데 편의상 가파르게 그렸다고 치면 이렇게 생기면 교점이 안 생길 거고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 생길 거고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 개 생기겠지. 이 경우가 판별식이 음수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양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쌍곡선은 다른 2차 곡선들과 다르게 뭘 가져서 점근선을 가져서 가지는 특별한 조건들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계속 인지가 필요한 거지. 괜찮니? 자, 급한 마음이 걸려 했더니 애매하게 되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느 쪽으로 가냐면 책으로 합시다. 책으로 가서 잠깐만. 이 내용이 빠졌군요. 자, 책은 넘어가겠습니다. 책에는 요 내용이 없군요. 없어서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파일이 없어가지고 쌤 집에서 수업 준비할 때는 이제 책으로 하지 않고 옛날 책으로 했거든. 내용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럼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 우리는 이제 이 2차 곡선과 직선의 관계에 더해서 이제 뭘 하는 거야? 그 접선을 구하는 게 이제 가장 특수한 경우고 거기에 좀 관심이 많거든. 자, 일단 해봅시다. 자, 우리 원래 접선 구하는 게 유형이 몇 가지인 것 같아? 접선 구하는 게 준사 이제 안 졸려야 되는데 접선 구하는 게 유형 몇 개요? 아는 사람 치우야 접선 유형이 몇 가지일까? 근데 쌤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너희 다 기억날걸? 우리 원방에서 접선 몇 가지 있었지? 접선 구하는 게 뭐가 좋아질 때 뭐가 좋을 때 뭐가 좋을 때 있었는데 기억나? 원 위의 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원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연진이도 기억나지? 맞지? 가인이도 기억나? 아닌 표정인데? 연진이 기억나는 표정인데 가인이는 뭔가 뭐 이런 느낌인데? 2차 곡선이 사실은 원도 2차 곡선이 특수한 케이스잖아, 맞지? 다 같은 아이들 공유. 여기 직선과 위치관계도 쌤이 뭐로 시작했어? 원과 직선으로 시작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은 구조를 가져. 그리고 사실 너희가 지금 이제 유적분 선행을 하고 있잖아, 맞지? 유적분 선행할 때도 지금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끝나면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때 또 이거 3개 할 거야. 혹시 민중쌤이 물으면 곡선 위의 점, 그 다음에 길이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 이게 3개 기본이야. 모든 접선에서 가장 기본이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접선 구하는 건 사실 엄청 중요한 아이디어라서 되게 딱 준서가 되다 보면 민중쌤 놀랄 건데. 아니야. 뭐였지 방금 3개? 아니 원 밖의 점, 원 위의 점.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게 이런 3개가 기본이야. 괜찮지? 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강의 노트를 좀 볼래? 자, 28페이지 보십시오. 28페이지. 자, 제일 첫 번째에 뭐가 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가 있지. 맞지? 두 번째 뭐래? 이거가 뭐래?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적혀있어?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가 접점이 주어질 때 이건 곡선 위의 점인 거야. 세 번째 뭐야? 곡선 밖의 점이야. 괜찮지?
자, 일단 넘어갑시다. 타원 봐봐, 타원. 타원 뭐라고 돼 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 맞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그리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괜찮지? 그 다음 페이지 뭐야? 쌍곡선 똑같아. 쌍곡선도 기울기가 주어질 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뭔가 이상한 공식 같은 게 많이 보이지 않아? 사실 다 외워야 돼. 미리 외우는 게 쓰겠지. 그렇지? 자, 합시다. 그냥 바로바로 정리할게. 우리 폭물선이 주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질 때부터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이게 근데 약간 근데 간혹 좀 막 급하게 만들면서 뭔가 좀 그 여유가 없었나 봐. 여유가 없었나 봐. 좀 나이스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할게. 어쨌든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포물선은 이제 m이 0이 아닐 때가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하거든. 왜냐면 포물선을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0인 접선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y 제곱은 4px를 기준으로는 없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0이 아니라고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y 제곱은 4px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y는 mx 더하기 m분의 p야. 그리고 사실 이제 이걸 유도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뭐지? 판별식을 쓰는 것.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분을 쓰는 건데, 미분을 쓰려면은 이제 우리가 y 제곱 이런 걸 미분한 걸 배우지를 않았단 말이야. 저거는 이제 그냥 우리는 y는 꼴로, 그러니까 fx의 x가 어떤 식인 것만 배웠지 y가 어떤 식인 건 배운 적이 없단 말이야. 그것도 사실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라서 지금은 이제 판별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건 그냥 계산이 더러워. 그래서 이제 이건 보여줄 건데 뒤에 거는 사실 굳이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봅시다. 그 다음에 x제곱은 4py 이렇게 되게 되면 얘는 이제 y는 mx-m제곱 p 이렇게 만들어져. 일단 제일 먼저 권장되는 건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식들 중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은 반드시 외운다거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기하는 그게 심각합니다, 알았지? 꼭 부탁할게. 자, 일단 요 공식은 교과서에 나오고요. 요 공식은 교과서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한테 이 y제곱은 4px가 포물선에서의 메인이거든, 사실. 괜찮지? 근데 이 친구는 그 뭐랄까 이차 함수랑 사실 다를 바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좀 덜 중요하게 다루어져.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책도 그냥 옆에다가 조금 해가지고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교과서 항상 거기에 뭐 이제 x제곱이 4표 아니면 y의 접선은 뭐식이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y제곱은 4px의 기울기 m인 접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 직선을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넣고 이제 n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괜찮지? 오케이? 그럼 대입하자.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라고 써야 되겠지? 더하기 n제곱은 4px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m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mn-2px 더하기 n제곱는 제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의 판별식이 제로를 가면 되지. 그러면 mn-2p의 제곱 빼기 m제곱 n제곱는 제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m제곱 n제곱 지워질 거고 4pmn 이렇게 나오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4p제곱 더하기 4p제곱 여기가 마이너스이군요. 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포물선에서 p는 제로가 아니어야 되고 양변을 4p로 나눠도 괜찮겠지. 그러면 mn은 p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n분의 m분의 p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포물선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안 복잡한데 타원만 가도 이제 많이 빡세지. 어쨌든 이렇게 유도할 수 있고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뭐다? 외운다. 괜찮지?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 써볼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y제곱은 12x가 있대.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식으로 말해. 그러면 y는 2x 그리고 p가 얼마야 지금?
P가 3이잖아. 이렇게 쓰면 접선이 그냥 바로 보여진다. 괜찮지? 그냥 공식 외우면 끝입니다. 사실 뭐 공식 까먹어도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잡고 연립해서 포지티브 0 쓰면 풀리긴 해. 되긴 하는데 꼭 공식 외우도록 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접점의 좌표가 접점이라는 말은 곡선 위의 점을 가리키는 거지. x1, y1 1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식을 얻을 수 있거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y제곱은 4px라고 써져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정보를 두 개 얻을 수 있는데 y는 y1 제곱은 4px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m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라고 이렇게 잡고, 이 직선이 결정되지 않은 요소는 m밖에 없잖아, 맞지? 저걸 이제 m을 구하면 되는 거야. m을 구할 때 또 어떻게 하자고? 대입해서 판별식 팀 여기다 대입해서 판별식 팀 0을 쓰는 거죠.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이제 그가 접하는 거니까 사실. 괜찮니? 이걸 여기에 넣고 이제 제곱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할게. 한 번만 여기다 넣어봅시다. 이제 m 제곱 x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요걸 y1 마이너스 mx1으로 볼게. 그럼 2배의 m 곱하기 y1 마이너스 mx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뭐가 되지? y1 마이너스 mx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4px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선생님 혹시 계산 틀리면 이야기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랑 이거랑 연립한 거거든. y 대신 요 식을 대입한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 친구 이렇게도 보고 한 거야. mx 더하기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전개를 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제 2 곱하기 요거 하고 x를 뒤에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제곱으로 쓴 거고. 괜찮지? 그리고 4px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넘기자. m 제곱 x 제곱 더하기 2배, 요건 집어넣는 게 좋겠다. my1 마이너스 m 제곱 x1 그리고 마이너스 2p 그리고 x 그리고 더하기 y1 마이너스 mx1 제곱은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이 친구의 판별식 0 돼야 되거든요. 4분의 1 갑시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고 my1 마이너스 m 제곱 x1 마이너스 2p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mx1 제곱 이렇게 이거 0을 푸는 거야. 사실 쌤도 지금 여기 꺾였거든요. 잠깐만. 쌤이 요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식이 있어. 그래서 그거 다 정리하면 거기 이제 증명이라고 하고 뒷0 써놨잖아, 맞지? 그래서 그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16 p x1 m 제곱 x1 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이제 뭐라고 써놓은 거야? p인데 저렇게 글씨 써놨거든요. p y1 m 그 다음에 더하기 16p 제곱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서 y1 제곱에 4p x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4p x1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여기다가 그러니까 4p x1 대신에 y1 제곱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4 y1 제곱 m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p y1 m 그리고 더하기 16p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여기서 4를 약분하게 되면 y1 제곱 m 제곱 마이너스 4p y1 m 더하기 4p 제곱은 0 이렇게. 그럼 이제 y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p의 y1 m이지. y1 m 이게 제로가 되어서 m이 y1분의 2p가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제 이 계산은 사실 너무 헤비해서 쌤도 사실 끝까지 안 해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엄청 복잡할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는 거야? 다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아니면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는 게 좀 낫겠군요. 그러면 y는 y1분의 2p 곱하기 x-x1
더하기 y1 이렇게 되겠지. 양변에 y1을 곱하면 y 곱하기 y1은 2px 마이너스 2px1 그냥 씁시다. 그리고 더하기 y1 제곱.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y1 제곱은 4px1이었잖아. 여기다 4px1을 바꿔 쓰게 되면 얘가 2px 더하기 x1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가 2px1이 되고 더하기 2px1으로 바뀌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접선의 공식이 y1, y는 2px 더하기 x1 이렇게 바뀝니다. 괜찮아? 자, 네. 자, 지금 쌤도 약간 고생이 많은 상태거든. 일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고?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 x1, y1이 주어질 때 이제 y제곱은 4px에서의 접선 방식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걸 구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건데 지금 보니 계산이 어때? 좀 많이 혼돈하잖아, 맞지? 어쨌든 그걸 하니까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이걸 외우는 거야, 맞지? 외우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에서도 이제 쌤이 지금 쓴 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서술돼 있어. 나머지 다 계산이 생략돼 있어. 그러니까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 자, 일단 봅시다. 그리고 사실 쌤은 이렇게 증명 안 했는데, 그러니까 쌤은 어차피 미분을 할 줄 아니고 미분으로 유도를 하겠지 않았지. 그래서 그런 거 좀 작용합니다. 여튼 그렇다 치고 이제 이 공식을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 공식을 외워서 어차피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니까 외워서 잘 쓰자가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물선의 방식은 두 개가 있잖아. x제곱은 4px가 주어지게 되면 그럼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똑같아? 4py지. 똑같아? 어떻게 생겼냐면 생각해봐. 얘랑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줄 거거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x1, x는 2p, y 더하기 y1이 더하는 거지. 괜찮아?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그냥 대응되는 구조라서 그냥 똑같은 형식이 생기니까 잘 외워서 쓰면 됩니다. 쌤이 하나 증명을 해보고 나서 깨달은 거는 그냥 공식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공식 위주로 하고 유도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막 열심히 해주시면 그리고 막 소설이 나올 위험이 느껴진다면 그때 가서 좀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54쪽 갈까? 54쪽? 54쪽을 보게 되면 y제곱은 16x에 접하고 그 다음에 직선 3x-y 더하기 2는 0과 횡한 접선을 구하래. 이런 얘기가 나왔지. 기울기가 주어진 거지. 기울기가 얼마? 기울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문제에서 공식을 쓰라고 할 때마다 공식을 써보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내가 공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사실 외우는 게 좀 더 좋아진다. y는 mx 더하기 m분의 p가 되겠지. 그러니까 y는 3x 더하기 3분의 p가 얼마야? 4가 되겠지. 이렇게 쓰면 된다. 괜찮니? 준서야 힘을 좀 내줘. 쌤도 오늘 수업의 컨셉을 조금 더 잘 정리하고 왔어야 됐는데 못해서 약간 미안해. 오케이.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2번 볼게. 2번. 왜 54페이지인데 54번이라고 써있지? 자, 어쨌든 2번 봅시다. 2번. 2번은 y제곱은 마이너스 x 위의 점 마이너스 4,a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그럼 이제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x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y가 얼마 나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같이. 문제에 정보가 있겠지? 얘가 양수래. 여기 2가 되는 거야. 그럼 접선의 방식 공식은 뭐라고? y1, y는 뭐였지?
2px 더하기 x1이었거든. 근데 여기서 p가 얼마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왜냐면 4px가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래 마이너스 2 곱하기 p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 더하기 x1 이렇게. x 더하기 x1 이렇게 쓰시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그냥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y1 왜 안 썼지? y1은 2지. 2 쓰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상하게 썼군요. 공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식을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y1 y는 2px 더하기 x1입니다. 그래서 y1 자리에 2를 집어넣고 2 두고 p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x1 대신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저거 정리하면 이제 접선의 방식이 구해지는 겁니다. 괜찮니? 자, 3번 갑시다. 3번. 자, 3번은 통분산 바꾸기 전 마이너스 1,1에서 y제곱은 8x의 근두 접선의 길이의 곱을 구하실 때 나왔거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건 기울기의 곱이야. 기울기의 곱. 그럴 때는 이제 기울기 공식을 쓰는 거고. 문제에서 접점의 좌표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접점 공식을 쓰는 거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외의 경우는 거의 안 쓰는데 이제 막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판별식을 써도 괜찮다. t는 0 쓰면 그냥 풀리긴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기울기 공식이 맞거든. 왜냐하면 문제에서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이제 정확하게 미션을 줬잖아, 맞지? 그럴 때는 기울기가 구해지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더하기 n분의 p야. n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1,1이 여기를 지난대. 그러면 1은 마이너스 m 더하기 m분의 2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양변에 m을 곱하게 되면 m 넘깁시다. 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m 마이너스 2는 제곱 이렇게 되겠구나. 꼴이 마이너스 되어서 m의 값이 구할 필요 없었습니다. 사실은 될 거고, 곱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근데 이제 우리 원방에서도 그 기울기 공식 쓸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지. 기억나? 참고는 그때 시험에 나왔잖아. 맞지? 아니야? 맞군요. 네. 자, 이때는 기울기가 정의가 되니 정의가 되지 않니?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 만약 이게 접선이 사실 포물선 바꾸기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몇 개 나와야 돼? 접선이? 2개 그려야 돼. 두 개 그려야 돼. 사실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또 접해서 하나만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지? 사실은 X축에 수직인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조건 접선, 그 포물선 바깥의 점에서 접선을 무조건 2개 그려져. 근데 하나만 나왔다는 얘기는 저 수직 접선이 있다는 얘기잖아, 맞지? 이거 꼭 체크해야 돼. 기울기로 풀었을 때. 사실은 접점 공식을 풀어볼 거나 기울기 공식이 거의 대부분 편하거든. 트라이를 해볼까? 접점 공식은 내가 접점을 x1, y1이라고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 게 y1 제곱은 8x1이라는 식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공식이 그 y1y는 2p. 그럼 저기 8x니까 4 될 거고 x 더하기 x1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1이 이거 위의 점이거든. 그래서 직선 위의 점은 여기다 대입해. y1 곱하기 1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이 친구랑 연립해서 x1, y1 찾아야 돼. 이거 연립해서 x1, y1 찾아야 돼. 이거 계산 마음에 들어? 이 계산 대비 이 계산이 어떨 것 같아? 더 복잡하겠지, 맞지? 그래서 접점 공식을 잘 안 써. 곡선 바꾸기 점일 때. 쌤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근데 접점의 좌표를 직접 구할 때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접선 구하고 나서 뭐 해야 돼? 연립해서 다시 포물선 연립해서 접점 좌표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접점 좌표를 찾을 때는 어차피 그냥 이렇게 하게 나와.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접점의 좌표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있지 않을 때는 뭐가 낫다고? 기울기 공식이 더 낫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어쨌든 그래서 다만 기울기 공식은 뭐가 있다고? 약점이 있다. 그거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바랄게. 이 얘기야.
판별식은 그냥 약간 논의의 경우라서 이거는 이제 굳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지. 실제로 쓰진 않습니다. 사실 이게 쌤이 뒤에 모아놓은 얘기가 있거든. 그 모아놓은 얘기 중에 일부를 하고 이걸 하는 게 좋은데 우리 포물선의 그 접상까지는 하고 조금 쉬겠으면 알았지? 자, 합시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그냥 할게. 자, 우리 강의노트 31쪽 까지 31쪽. 거기 보면 쌤이 참고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쌤이 원래 플랜은 이제 그냥 공식을 한 번에 쫙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생각이었는데 책이 보니까 접선 단위로 다 끊어져 있잖아 지금 맞지? 포물선 그러니까 2차원선 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이 접선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상황은 이제 포물선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원점인 경우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점이 아닌 경우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쓰는데 판별식 0인 건 언제나 성립하죠. 판별식 0인 경우는 언제나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평행이동해서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해서 꼭지점을 원점으로 만들어 놓고 구한 다음에 다시 되돌리는 방식으로 푸는 게 두 번째 풀이가 될 겁니다. 괜찮니? 아마 안 되기는 할 건데 혹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최근 몇 년 동안의 기출문제 중에서는 하나도 없었어. 어떤 얘기인지 알죠? 최소한 우리 동네에서는 하나도 없었어. 일단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접점 공식을 봤을 건데 뭔가 구조가 있는 것 같았잖아. 그걸 써놓은 건데 이제 접점이 주어질 때 공식은 x제곱은 항상 x1, x로 바꾸면 되고 y제곱은 항상 y1, y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그 x는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꾸고 y는 이제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나오더라. 접점이 주어질 때 2차 곡선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증명하기 좀 어렵고 그냥 미분을 써도 계산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냥 결론을 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 4번에 있는 것 중에 이제 기하적 성질 중에 포물선 것만 이제 체크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곡박점, 곡선 밖의 점에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때 두 접선이 서로 수직한 경우가 이제 약간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문제의 내기가 매우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준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포물선은 준선 위에 아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 돼.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y 제곱은 4x가 있다. 근데 이제 a, 3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이 곡선 밖의 점 a는 뭐보다 작다고 주겠어. a는 이거보다 작다고 줍시다. 이렇게 주고 나서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a를 구하시게 나와. 근데 무슨 위의 점이라고 했어? 준선 위의 점이라고 했잖아. 그럼 a는 얼마야? 이게 풀고 끝나는 거지. 괜찮니? 증명할 거야. 이거는 증명 어렵지 않아서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알아두면 매우 좋다라는 얘기야. 지금 말이 어렵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해도 안 복잡해서 얘는 y제곱 4px라고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a, b라고 하자. 여기 접선을 그릴 거야. 그럼 우리는 y는 mx 더하기 n분의 p가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리고 얘가 위의 점이니까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거야. 그러면 B는 MA 더하기 M분의 P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가 괜찮지? 근데 이 방정식이 사실은 아까 이 방정식이야. 그럼 이 방정식 풀면 지금 뭐가 나왔어? 기울기가 나와. 저 방정식의 근의 기울기라. 괜찮지? 그럼 이 방정식 풀면 M제곱 A 그 다음에 더하기 BM 빼기 P가 제로야. 그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기울기야. 근데 기울기 곱이 얼마야 돼? 수직이라며. 두 접선이 서로 수직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 곱이 얼마?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곱은 A분의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괜찮지? 근데 왜 부호가 틀린 거 같지? 부호가 틀렸거든요. 맞지? 여기가 P가 돼. 괜찮지? 그럼 P는 뭐가 돼? A가 뭐가 돼? A가 마이너스 P가 돼. 즉, 이 점은 항상 마이너스 P인 거예요. X좌표. 그러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P인 곳에서 접선을 그리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수직이 된다고 이렇게 가는 거지. 얘들아, 네가 이 꾸병 한 점을 때려줄래? 내가 때리면 되니까 두 보자. 자, 어쨌든 봅시다. 여기 책에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선은 이따가 따로 극선은 사실 문제 중에 없더라고. 이제 알아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작년 청문 극선도 시험에 났었잖아. 너희 2학기 중간고사 때 극선이 시험에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야. 33페이지. 포물선의 기하적 성질인데, 포물선의 이제 기하적 성질. 쌤이 이제 2학년 것도 창문 얘기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창문이 기하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여져서 창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참고로 이 성질은 좀 많이 중요합니다. 수능에도 여러 번 나왔고 많이 중요한 성질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여기 위에 어떤 한 점 A를 잡았다고 하죠. A에서 접선을 그리게 되면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가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이거 연결하면 여기 수선을 말하는 게 기본이잖아. 맞지?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도 연결합시다. 요렇게도 연결합시다. 그러면 요 사각형이 마름모라는 게 요 성질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괜찮니? 자,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A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삼을게요. 그러면 저 녹색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y1, y는 2p x 더하기 x1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이 친구의 x절표는 어떻게 구하지? y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x1이 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x1, 0이 되죠. B점의 좌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요 길이는 x1 더하기 p거든. 요 길이가 x1이고 요 길이가 p라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 알아? p야. 오호. 요 길이가 p야. 그리고 요 길이가 x1이야. 그래서 이 길이랑 같아져. 그리고 뭐해? 평행해. 맞지? 그럼 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야? 길이 갖고 평행하는 평행사변형이지. 맞지? 근데 이 길이도 같아. 이 길이랑 포물선의 정의에서. 그럼 이 길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무슨 도요? 마름모가 만들어집니다. 괜찮니?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에서 거기 내가 써놨지만 이거 참고지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그냥 시험에 나왔어. 이 성질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3개 써놨어. 이렇게. 물론 이제 그때야 뭐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었지. 기하를 좀 라이트하게 하니까 성질만 하나도 맞출 수 있게 됐었는데 그냥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가 나올 수도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이 있는데 두 번째는 사실 이 성질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빛의 경로인데 이야기하지만 빛의 경로는 거의 모든 교과서의 개념으로 개념이 아니고 좀 더 알아보면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F고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반사되어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이 내가 빛이 이 초점에 대해서 아니 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포물선과 부딪히는 순간 반드시 이 초점으로 빛이 들어가게 돼 있어. 반대로 초점에서 발사한 빛은 포물선에 부딪힌 다음에 이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치과에서 너 치과 치료할 때 그 쓰는 렌즈 있지, 그 라이트라고 해서 그게 있거든. 근데 그거 할 때 이제 빛을 이렇게 쏘면 여기가 거울이 이렇게 막혀 있어. 포물선 모양.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데 꺾여서 그 이빨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에 빛을 쏘려면 각도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빛이 꺾이겠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초점 자리에 그 딱 너희가 위치하도록 이게 빛을 쏘게 되면 거기가 밝게 되어서 잘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면 여기 아까 무슨 선이었지? 접선이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똑같이 접선을 그린 거야. 이렇게 접선을.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접선을 그리게 되면 아까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지? 마름모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 그럼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가 같아져. 근데 어차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뭐해? 평행하지. 그럼 여기는 뭐야? 동의각, 맞지? 그러면 빛에서 이 각이랑 이 각이 무슨 각이었지? 입사각과 반사각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러니까 사실은 접선이라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냐면 순간적으로 그 직선과 곡선이 완벽하게 같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빛이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접선에 튕기는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해. 자, 그러면 포물선의 중요한 성질들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어제 쌤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좀 정리 저렇게 다 쓸 수 있거든. 저 부분들 내가 다 서술해 줄 수 있는데 서술하기는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일단 팩트만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58페이지 111번 봅시다. 자, 어때? 이거 답이 뭐지? P가 얼마야? P가?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준선은 X는 2직선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 점은 준선 위의 점이어야 돼서 그냥 A가 2인 거야. 이렇게 풀겠다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12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y제곱은 16x라는 풍부선이 주어졌대. y제곱은 16x. 그 다음에 초점 F를 지나고 그리고 길게 양수인 직선이 포물선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리고 AB 대 BF가 AF 대 BF가 3대 1에 3대 1에 B가 3대 1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점 A에서의 접선의 X절편을 구하니. 자, 그러면 이게 준선이 그려질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립시다. 접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쌤이 접선 그릴 때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봅시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접선을 그리는 거야. 여기가 x1, y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x1, 0이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는 항상 무슨 관계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그 생각하면서 그리는 거야. 그래야 이쁘게 그려져. 물론 안 이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어 사실. 생각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 문제에서 지금 저 점의 뭘 구하라고? x좌표를 구하라고.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 점 x좌표 구해서 마이너스 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수선에 발을 내리게 되면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은 어때? 이 길도 동그라미 3이 되는 거잖아. 길이 같은 거니까. 여기 근데 얘가 이제 x는 마이너스 4 직선이 될 테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점의 x좌표 구하라는 얘기는 이 길이에다가 4를 빼면 이 길이가 딱 구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괜찮니? 포물선에서 쌤이 외워달라고 한 성질 하나 있었지. 수능에도 한 2번인가 3번 나왔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등 P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었거든.
기억해? 저기서 A는 뭐야? 이 길이? B는 뭐야? 이 길이? P는 뭐 저거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A가 3K분의 1 나이 2K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양변 그냥 6K를 곱해버릴까? 6K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3이 되고 그다음에 4분의 6K 이렇게 되겠다. 2가 되고 3이 되고 10는 3K. 그래서 3K가 어차피 필요하다 우리는. 얘가 10인 거야. 10에서 4를 빼면 이제 여기가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7 이렇게. 10에서 4를 빼면 예.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자, 1, 3도 봅시다. 자, 자,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p가 양수라면 이제 오른쪽으로 흘려지겠지 이렇게. y제곱은 4px.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접선을 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4,0에서 접선을 그리래. 접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따로 주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려진 걸로 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 여기가 A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접점 다 이야기하는구나. 이쪽에도 그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P가 될 거고요. 여기가 Q가 되는데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잡읍시다. 그때 삼각형 PAQ가 정삼각형이에요. PAQ가 정삼각형. 자, 그럼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점은 x좌표. 이 점은 x좌표 무슨 관계라고? 부호가 반대라고 맞지? 여기는 사각형. 괜찮지? 그럼 이 길이가 8이야. 얘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러면 이 길이의 루트 3분의 1이 이 길이가 되는 거지. 즉 루트 3분의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y좌표가 루트 3분의 8이니까 대입하면 이제 p 값이 구해지겠지.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3분의 64는 16p 이렇게 될 겁니다. 약분하면 4가 될 거라서 p가 3분의 4라는 사실을 찾았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초점 f에 대해서 PAF. 여기가 f가 어딘가 있을 거고 f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이거 한 거거든요. 어차피 높이 구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근데 p가 3분의 4였으니까 얘가 3분의 4 칸마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를 구하고 높이 곱해서 2분의 1 하면 넓이 구해지겠습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타원하고 쌍목선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